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추워지면 배당주를 살펴보자 이런 말이 있죠.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시장은 배당주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전략으로 고배당주를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11월 들어서 코스피 일간 변동률이 연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추워질 때 뭐 배당주를 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배당주를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최근에 네. 변동성이 커진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수급 구조입니다. 수급 구조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스피 200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결국은 두 종목이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쏠릴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서 좀 꼬여있는 수급 구조 또는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수급 구조가 최근 변동성 상승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12월에 있을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기대감이 엇갈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좀 키워줬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꺼지지 않는 그 의문이죠.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반도체 더 갈 거야 라는 생각과 아니야 이 정도면은 버블이야 라는 생각이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할지가 중요해질 텐데요. 자, 배당주 이야기하기 전에 얼마 전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그렇죠.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완화하겠다. 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이고 이번 개정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뭔가요? 결국은 배당 투자를 너는 왜 안 하니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첫 번째 이유가 세금 때문입니다. 즉 배당에서 2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받게 된 그 배당을 받게 될 네. 경우에 종합소득이랑 누적이 돼서 종합소득세율로 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뭐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율의 가장 최고세율은 49%입니다. 즉 배당을 통해서 배당금을 입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나는 배당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였는데요. 최근에 이 배당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분리해서 과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기본 골자고요. 결국은 최고세율이 가장 딜레마였는데 최고세율 정부 안에서는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얘기를 하면서 야 그러면은 실질적인 세후 수익률이 큰 차이가 없잖아라는 논리 그래서 이 최고세율을 좀 낮추겠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개진을 했었고요.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언론 보도에서는 드디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이 25% 이소영 의원의 안이었죠. 25%로 낮아지면서 역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 하면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 기업이 배당 성향을 높게 가져가면서 그 배당 소득을 투자자들한테 돌려준다면 네. 그 기업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메리트를 부여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 성향을 올려주면서 투자자들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과세를 분리를 하고요. 그 세율 역시 낮춰주겠다라고 밝히면서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제조업이나 IT에는 좀 불리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뜻입니까?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네. 과거에 한국에서 배당 투자가 성행하지 않았던 배당 투자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IT나 시클리컬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수출 중심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시설 투자라든지 R&D 투자라든지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돈을 쓰는 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없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총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자. 토탈 쉐어홀더 리턴이라고 TSR이라고 불리우는 용어인데요. 결국은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그리고 R&D 투자, 그리고 캐펙스 투자 이런 것까지 결국은 생산성 향상의 하나의 요인이니까 주주 환원의 한 형태로 인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두 배당보다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 가치, 주주 환원 비율을 압도적으로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상 총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 R&D 비용이라든지 캐펙스 투자도 주주 환원에 넣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차츰차츰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외됐었던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배당주 관련해서 ETF 자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들어오기 앞서서 배당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 ETF를 검색을 해봤어요. 네. 총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있을까요? 65개가 있습니다. 60개가 넘었군요. 예, 65개가 돼 있고 물론 한국 배당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미국 배당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들까지 합쳐서 65개고요. 설정액은 13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나오면서 대략 한 7천억 원 수준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결국 이런 현황들을 본다면 한국 사람들도 드디어 배당 투자, 특히 ETF를 통한 배당 투자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근간은 뭐였냐면은 바로 슈드였습니다. 슈드, SCHD. 슈드라는 게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약자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 중에서 탑10 안에 손꼽히는 그런 ETF거든요. 이 ETF는 당장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도 중요하겠지만 차츰 배당금을 늘려가는, 즉 배당 성향을 높여가는 이런 기업들에 집중을 하는 거였고요. 이게 바로 한국 투자자들한테도 이제는 배당금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맞겠지만 배당 성향을 늘려가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맞다라는 그런 인식을 쌓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말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현 시점에서 배당의 매력이 높은 기업 섹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배당주들이 있죠. 은행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은행주가 내년에 국민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도 100% 동의하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배당에 대한 재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배당을 안정적으로 주거나 조금씩 늘려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즉 그 업종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은행은 거기에 가장 잘 맞는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고 있죠. 결국은 현금 흐름의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금 흐름이 들쑥날쑥 해버린다면 주주 환원율, 즉 배당을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은행은 적합하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은행은 아직도 싸요. 네. 한국은행은 PBR이 0.4배에서 0.7배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도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해줄 테니까 너희가 배당 성향을 높여줘, 주주 환원을 강화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은행이 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은행주가 국민주로 다시 한번 부각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싸다, 밸류가 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행주 내년까지 쭉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주 하면 또 통신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해킹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으면서 주가가 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통신주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자, 현금 흐름의 창출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통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5G, 3G, 4G, 5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설비 투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했던 게 통신업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SK텔레콤이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고객 수가 많이 이탈했고 그리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로 말미암아 3분기 배당을 못한다라는 그리고 4분기 배당도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하면서 통신주들에 대한 배당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통신주는 이제는 과거의 통신주와 요즘의 통신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신주는 이동통신 중심의 영업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기업 전용 클라우드라든지 AI라든지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든지 소위 말하는 요즘 AI 열풍의 가장 중심점에 서 있고요. 이런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통신주는 배당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AI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차세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배당이라는 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통신주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통신주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통신주 안에서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금 배당을 중단을 했습니다. 언제쯤 재개가 될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깜짝 네. 놀랐었어요. 네. SK텔레콤이 분기 배당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실적이 망가졌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었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배당의 함정. 배당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고배당을 줬던 기업이 고배당을 더 이상 못 주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타격을 많이 입겠죠. 빠지죠. 그게 네. 바로 배당의 네. 함정이었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통신 업종에 있는 기업들은 이런 배당의 함정을 좀 조심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게 현실화됐었고 그리고 4분기 분기 배당을 다시 한번 원위치 할 건지 이게 좀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인데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배당 여부는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니까요. 이런 네.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시장에는 퀘스천 마크를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SK텔레콤의 배당 성향 그리고 통신주로서의 지위 그리고 앞으로 통신주가 AI 시대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젠슨 황이 6G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6G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통신주가 다시 한번 AI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배당의 함정에 빠질 수 있겠지만 저는 점점 주주 환원율이라든지 배당에 복귀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복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여파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했고 현금 배당을 중단을 했습니다. 컨콜에서 4분기 배당이 재개가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라는 발언 때문에 투심이 지금 위축이 됐는데 그럼에도 좀 점진적으로 주주 환원율은 높아질 것이다. 내년에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유틸리티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죠. 그동안 실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태도를 못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졌을까요? 결국은 배당이라는 것이 그 회사의 현금 흐름과 맞물리기 때문에 유틸리티 기업, 한국의 대표적인 공사들이죠. 네. 뭐 지역 난방공사를 포함해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는 배당 여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요금 관련된 규제. 잘 아시죠? 네, 전기요금을 일단 원가에 연동해서 올리거나 내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민적인 저항이라든지 그런 게 많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원활하게 플렉서블하게 만들지 못했었고 그리고 연료비가 많이 올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유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컸었고요. 그리고 공기업에 따른 부채가 누적됐었기 때문에 배당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재무 정상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의 재무가 정상화된다면 현금 잉여금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배당 정책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양한 모멘텀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현 시점에서 어떤 배당주를 탑픽으로 보고 계십니까? 결국은 한국에 네. 있는 배당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배당주,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이 안정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지주, 보험사, 증권사를 필두로 한 금융주주를 필두로 한 금융주 ETF가 고배당 ETF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배당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차츰 배당금을 늘려갈 수 있는 배당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배당 정책에 부합하는 것은 뭐니 해도 금융주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주 ETF 아니면 금융지주 ETF 아니면 금융 고배당 ETF를 중심으로 배당 정책을 수혜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 차츰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주주 가치 재고가 올라갈 거니까 지금 당장은 배당금이 높지 않더라도 차츰 배당 성향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ETF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ETF를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